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김장 채소 가격 동향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포기 정도 줄어든 수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식생활이 변한 부분도 있고요. 이 상품 김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김장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그런 추세긴 그렇죠. 한데요. 그래도 김장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네. 또 지금이 김장철이잖아요. 이 김장 채소 소비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농식품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네. 김장 채소는 아마 배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농식품부는 배추 1000여 톤을 수급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방출하고요. 계약 재배 물량 44,000톤을 활용해서 공급량을 20% 늘리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는요, 11월에서 12월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매 그리고 비축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계약 재배 물량이 17,000톤을 분산 출하하면서요, 적정 수준의 가격 형성을 유도할 거라고 합니다. 네, 예전부터 김장은 동네 장치기도 했고 집안의 큰 행사기도 했잖아요. 겨울철에 먹거리도 든든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면서 좀 정을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 드릴게요. 당근, 감귤, 그리고 유자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각 7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의 전체 경매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은 1,260톤 들어왔고요. 과일과채 614톤, 일반 채소는 4,3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56톤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배추입니다. 반입 물량 627.7톤이고요. 어제는 560.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67.64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죠. 평균가는 6,519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6,11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409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쭉 5,000원대의 가격이 이어지다가 11월 7일 4,523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7일을 기점으로 가격 상승하면서 6,519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30일의 평균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이 실선이 올해인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519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01.3톤이고요. 어제는 95.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6.27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중에서도 섬초 품종입니다. 10kg 식품 기준 평균가는 58,607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51,198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7,409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를 보면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11월 3일은 77,000원대의 평균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5일을 기점으로 가격 하락하면서 51,198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상승하면서 58,000원대의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네, 그러면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 마찬가지로 이 점선이 지난해,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10월 초반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71,900원, 10월 29일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 하락하면서 오늘은 58,607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생고추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26.1톤입니다. 어제는 120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6톤가량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고추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15만 1,80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는 9,133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1월 6일 12만 3,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6일을 기점으로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만 1,800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5만 5천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밀양시가 가장 높은 12만 1,935원, 그리고 광주 광산구는 11만 8,482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파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60.1톤이고요. 어제는 295.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35.56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쪽파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4만 3천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는 4,494원 더 높은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가격입니다. 11월 3일 35,6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43,009원의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을 두고 봤을 때 가격이 쭉 상승하고 있고요.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천군이 최고가 47,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서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2,000원대, 예산군은 28,0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당근인데요. 이 당근의 경락가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근 반입 물량은 72.11톤입니다. 어제는 104.6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32.46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는 54,030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030원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3일 44,000원대를 기록하다가 6일 61,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결국 오늘은 53,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를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이 평균가 그리고 범위도 넓혀서 30일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 5만 원대를 기록하다가 10월 22일 6만 9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대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5만 3천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구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만 5천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평창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5만 3천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오늘의 채소인 당근의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입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가락동의 마지막 경매가 열리는 금요일인데요. 사실 금요일장 하면은 평일보단 좀 더 많은 농산물들이 반입되곤 했는데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 평일과 좀 큰 변화 없이 농산물들이 반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비타민 A의 황제.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무려 17년 동안 경매를 해오신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근 좋아하니? 당근? 네, 알겠습니다. 아니, 17년 동안 경매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17년 동안 회사 생활했고요. 네. 당근 경매는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와, 아니 제가 왜 지금 깜짝 놀랐냐면은 그냥 언뜻 봐서는 제 친구
아는 아니고 살짝 오빠 같은 느낌인데요. 예. 나이가 47살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40대 후반? 예. 아니 당근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젊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운동하면서 늘 즐겨 먹는 즙은 당근즙 솔직히 프로테인이죠. 아니 그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잘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경매사님 당근 잘 안 드세요? 잘 안 먹습니다. 예,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반입량을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예. 사실 당근 하면은요 이제는 뭐 우리 요리에 좀 자주 들어가는 이런 예. 단골 식자재기도 하지만은 예. 웰빙의 붐을 타고서 당근즙 많이들 챙겨들 먹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당근즙인데 예. 오늘 어느 정도 좀 반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전일 102톤이 반입됐는데요. 금일은 산지 우천으로 전일 우천으로 7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한 30% 정도 감소가 되었죠. 네. 예, 이거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에 대한 영향을 예, 미친 것 같고요. 한 30% 정도 감소면은 꽤 많은 감소를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어제 좀 이곳 가락동에 가장 그 당근이 많이 반입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가락시장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시기는 부산 하우스 당근 시기는 4월 달부터 5월 달이고요. 그 하반기에는 11월 달부터 제주 당근 시작되는 2월 달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제주 당근이 이제 12월부터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그럼 제주도로 출장을 좀 자주 가세요? 산지 좀 순회를 좀 하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산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산지 좀 분위기 살짝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가요? 산지는 지금 좀 심한 가뭄 있었고 감이 있었고 예, 또 예. 생육 시기에 또 태풍이 왔었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손상이 많이 됐고 재배 면적은 늘었는데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사실 12월부터 이제 노지 당근이 우리 제주 당근이 가장 또 맛도 좋고 그렇죠. 빛깔도 좋고요. 그렇죠. 또 당근하면 또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올해는 생육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많이 안 좋죠.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당근을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제주도에서 갖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저희 예. 강원도 이거 평창당근이고요. 네. 강원도 평창당근 이제 후지모리라는 종자인데 한번 좀 보고서 좋은 특징을 한번 짚어주세요. 이거 네. 당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통통하고 색태가 좋고 이게 손을 쟀을 때 한 18cm 정도가 나오면은 당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살이 통통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근을 거의 제일 최상급으로 쳐주는 당근입니다. 예. 이렇게 봐도 좀 크기가 좀 일률적으로 좀 곱고 예, 말 그대로 좀 그렇습니다. 굵기가 좀 일률적으로 예, 처음부터 예, 끝까지 좀 이렇게 예. 똑같아야 된다는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안에 살짝 좀 볼 수 있을까요? 속을? 아니요. 안을 하나 둘. 자, 예. 안을 좀 보여주세요. 물기가 사실 강원도 당근은 물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당근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네. 그래도 좀 좋은 거에 좀 속하는 편입니다. 당근 속이. 여기 보면은 그냥 봐도 좀 촉촉한 예. 여기 물기가 예. 지금 여기 예. 도는데 요럴수록 좀 좋은 신선한 예, 그렇죠. 당근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맛은 없죠. 네. 강원도 당근은. 아 그래요? 맛보실래요? 아니 안 씻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예. 네. 뱉어놓고 맛있대요. 네. 아니 변호사님 사실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노지 당근들이 네.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출하 농가들 가장 출하 시 좀 걱정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아무래도 좀 시세 문제죠. 산지에서 지금 제주 산지에서 많은 물량은 없는데 포전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좀 많이 좀 기대 심리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수res을 때 가격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 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시세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예, 작년 대비 지금 올해 한 50% 이상 가격이 좀 상승하였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께 처음 시작할 때 한 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5, 6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워낙 강원도 당근도 좀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입량 부분은 어때요?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작년에 비해서 강원도 당근도 가뭄으로 인해서 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좀 이제 시세가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반입량이 갑자기 감소를 하면서 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시세 상승이기 때문에 네. 산지에 계신 분들 그닥 그렇게 반갑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반갑지는 않죠. 예. 그래도 자기 농사 지어서 시세가 잘 나오신 분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좀 저거 하시기 좀 슬퍼하기도 하죠. 시세가 네. 그래서 우리 가락동 365에서 또 산지에 계신 분들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좀 주게 제값 잘 받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방송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우리 경매사님은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큰 도움은 네.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산지에서 정확한 선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출하하시게 되면은 높은 고단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무쪼록 좀 가락동에서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근. 당근. 네. 자, 언제까지 가락동에 좀 당근이 반입되는지 좀 지역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네. 이제 강원도 평창 거는 이제 저장분이 좀 남아 있고요. 이제 다음 주 내주부터는 충북 영동 구미 선산 지역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출하 예정이고요. 11월 25일, 26일에서 제주도 당근이 첫 출하 예정입니다. 네. 예. 가장 기대되는 게 지금 뭐 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12월에 이제 노지 출하되는 이제 예. 제주도 당근이고요. 예. 그때 좀 반입량이 좀 늘어나면서 또 가격도 좀 더 안정적인 가격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제주도 출장은 굳이 권하지 않아도 자주 가신다면서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고 네. 있습니다. 예. 제주 출장 갈 때 저도 좀 따라가도 될까요?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드릴게요. 네. 예. 다음 주 시세까지 살짝 한번 짚어볼게요. 어떻게 다음- 좀 가격 전망하고 예, 계세요? 다음 주는 네. 아무래도 좀 충북 영동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구미 선산에서 당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가 금주 대비 시세는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반입량이 이제 소폭 증가 하면서 예. 가격에 대한 이제 살짝 하락인데 예.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좋은 가격을 좋은 받고 가격입니다. 있는 예, 예.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입량이 좀 감소를 해서요. 예. 지금 뭐 귤 쪽이나 배추, 무 쪽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우리 예. 경매사님들이 엄청 피곤해 보여요. 예, 예. 근데 우리 경매사님은 예. 환해요. 지금 편안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당근을 많이 드셔서요? 아니면 좀 일 양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당근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매상 너무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예, 좀 예. 자주 나오셔서 당근에 대한 좋은 소식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당근. 드세요. 당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짠 가락동에서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A가 듬뿍 담긴 당근 지금 이맘때 자주 챙겨 드셔야 되고요. 가격은 다음 주 조금 소폭 하락이 된 여지를 보였지만 작년 대비 좀 좋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 계신 분들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요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뭐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한 분이 아닙니다. 꽉 찼어요.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이 두 분이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아주 맹연습을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농협 하나로유통 근체류 담당의 이문구 MD 그리고 과일류 담당의 복상원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협 하나로유통 채소팀 MD 이문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 하나로유통 과일팀 MD 복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좌청룡 500호를 둔 것처럼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 그래 너무 멋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뭐 채소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뭐 이번 주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채소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채소류 중에서 가장 많이 시세가 상승한 품목은 과채류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풋고추가 지난주 10kg 특품 기준으로 25,000원에 형성되었던 것이 금주 4만 원에 형성되면서 전주 대비 약 60%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풋고추가 이렇게 가격 상승이 많이 된 이유로는 그 생산 주기가 단절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탓으로 보입니다. 네. 풋고추가 60%나 가격이 이번 주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가격이 이번 주 유별나게 좀 떨어졌다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가격 하락을 보인 것은 애호박이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20입 특품 기준으로 23,000원에 형성되었던 것이 금주에는 13,000원으로 전주 대비 약 35%의 가량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가격 하락의 그 주요 원인은 그 지난주 대형마트 3사가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장 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뭐 판매처 행사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채소가 바로 또 당근이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당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반입량부터 살펴보죠. 어땠나요? 이번 주 당근 반입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 출하가 종료되고 지금은 창고에 저장된 그 저장 품목이 주 출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MD라는 일을 하다 보면은 농가도 자주 찾아가고 뭐 출장도 자주 가실 텐데 당근 농가도 자주 가보셨죠? 네. 가보셨을 때 좀 어떤 고충들이 있던가요? 일단 첫 번째로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예. 네. 너무 그 농촌이 고령화돼서 그 일손 부족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근 생산 농가에 방문해 보면 대부분이 영농 작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그 비료를 살포하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중요한 일에는 나이 드신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채소 농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그렇죠.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과일 농가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과일 농가도 채소 농가와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딸기나 시설 과일 농가 쪽에서 요즘 도심에서 귀농하는 네. 젊은 농가들이 다소 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아, 귀농 농가가 좀 증가를 했군요. 예. 근데 이 귀농 농가가 과일 쪽은 많더라도 채소 쪽은 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 농가, 뭐 채소 농가 힘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근 농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문구 MD님. 그 좋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예. 네.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폭염이나 한파에 강한 신품종을 재배해서 고품질의 당근을 대량 생산하려는 생산 농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좋은 상품이 많이 또 이렇게 생산이 돼야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 활용도 많아지고 소비도 높아지는 거겠죠. 자, 한 가지 또 짚어볼게요. 바로 수입 부분입니다. 당근도 지금 수입산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국내산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재미나게도 네. 국내산 당근은 소매 판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산 당근은 주로 식당과 식재료 및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어서 수입산 당근이 국내산 당근 가격이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산과 국내산의 소비차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산이 주로 식당이나 좀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게 된다면 그 판매량을 두고 봤을 때 절대적인 양을 두고 봤을 때 수입산 양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매량은 좀 어떻습니까? 식재료와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산 당근은 예. 일반 소매로 판매되는 국내산 당근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2017년도 통계 자료를 비교해보면 수입산 당근은 19만 5천 톤이 수입되어서 유통되었고 예. 국내산 당근은 9만 3천 톤이 유통되면서 수입산 당근이 국내산 당근보다 약 2.1배가량 소비가 더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배 조금 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농협 하나로 유통의 이문구 MD와 함께 이 채소에 대해서 뭐 거래 동향이나 오늘의 채소 당근 소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 7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